상 6표를 받아가지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래, 내가 그 땅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것은 자, 두루두루 세상이 좀먹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삼풍곡계죠. 자, 삼풍고라 그랬습니다. 위가 산깨가 되고 밑에가 바람깨가 되고 그래서 고라 그랬네요. 벌레 하나 쓰면 벌레 회자죠. 3개 쓰면은 충이 되는 거죠. 벌레라고 하는 개념을 잘 보면은 어떤 그릇, 속이죠. 일단 이런 곳을 어떻게 돼? 조금씩 파고 들어가면서, 그죠? 조금씩 파고 들어가면서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는 상입니다. 그러면은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는 상이 뭐가 있나요? 파고 들어간다라는 입하는 거죠. 입하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입이라 우리가 표현하죠. 자, 손께는 입이라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또. 그런데 손입인데 그 벌레가 몇 마리? 하나, 음이, 그죠? 벌레란 건데, 그죠? 파고 들어간 음이죠. 그러니까 한 마리, 2마리, 3마리. 그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밑에 보면 어디를 파고 들어갔냐면 그릇이 있네요. 그죠? 그릇은 어디예요? 어디서 그릇이 나오죠? 그릇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면 흙은 뭐예요? 간토, 곤토가 되는 거죠. 간토, 곤토가 되는 거죠. 간토의 흙으로. 간토의 흙으로. 그래서 그릇은 엎어놓은 게 아니라 원래 그릇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릇 속에 뭐가 음식이 담겨 있겠죠. 그러면 그 속에 벌레들이 부글부글한 지금 상황이죠. 오래돼가지고 썩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벌레가 막 득식을 한 상황이죠. 벌레가 좀 먹었다라고 할 때 이 좀 먹은 것을 설문해자에서 뭐냐면 뱃속에 벌레가 있는 상이라라고 표현하는데 그 뱃속이라는 건 결국 이거 그릇 개념이니까 설문해자 설명은 좀 그렇고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충청도나 전라도 말이 이거 뭐라 그래요? 벌레를 고자리 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한하게 말 같죠. 고가 자리했다 이 소리겠죠. 그 대신에 그 자리 차지해 고자리 끼었다 이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할 때 보니까 야 옛날 특히 충청도 말이 비슷 충청도 이쪽으로 해서 말들이 이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고자리가 낀 상이에요. 고자리가 끼었는데 자 이 글자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릇 속에 그게 있는 것이 되고 아까 이제 설문해자에서 아마도 허신이 뱃속에 벌레가 있는 상이라고 한 것은 어디냐면 춘추 좌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군주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춘추 좌전 어디에 나오더라? 군주가 뱃속에 뭐가 병이 들어가지고서는 제 의사를 하나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그랬더니 착 보더니만 이거 달리 생긴 병이 아니다. 그 여자 때문에 생긴 병이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병이나 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래서 여자들이 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고혹적이다 할 때 이걸로 씁니다. 혹자를 이걸로 써요. 고혹이다라고 해서 고자를 이거 써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혹적이다 그러면 문남성들로 수도 없이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게 병이 아니라 여자를 너무 밝히는데 생긴 병이다. 그래서 여자를 좀 멀리하라 그랬대요. 정말 대단한 명이다. 그럼 나중에 예로서 극진이 해서 그 중에 하나 신하가 예로서 극진이해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자 밝히지 말고 정시 좀 잘하라 이런 뜻으로 한참 또 충고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릇에 음식이 있었을 때 그 속에 바로 벌레가 끼는 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김치를 담았는데 왜 뭐 된장에 벌레가 많이 생기면 그럼 여자들 큰 일이죠. 일 났습니다. 일 났다 그러죠. 그래서 공자가 뭐냐 고는 뭐냐 대야라 사야라 그냥 일도 그냥 일이 아니라 대사 큰 일입니다. 그죠? 큰일 났죠. 큰일 났다는 거 왜 그래? 존버가 다 존버가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계절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느 경우냐면은 전체 계절상으로는 언제겠어요? 산 밑에 바람 들었다. 우리가 바람 들었다, 바람 났다 그럼 뭐예요?
돌아다니죠. 그리고 저 바람 들었다. 나무에 바람 들었다. 그죠? 가을이죠. 가을. 그 낙엽이 그래서 뚝뚝 떨어지는 상이기도 합니다. 늦가을에 그죠? 바람 들어가지고서 산에서 나무들이 다 떨어지는 상으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이제 다 나무를 떨어뜨리는 이런 상, 조락하는 상. 그래서 이 다 두루 좀먹은 상이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예요. 이런 때 뭐가 나와요? 이른바 영웅호걸들이 나오는 거죠. 영웅호걸들은 원래 평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큰 일이 났을 때. 그래서 군자한테도 우리가 보통 일반 평화로운 세상이다 그러면 굳이 군자라는 게 별로 눈에 안 띄죠. 정말 세상이 난세일 때일수록 우리가 군자를 찾고 현인을 찾고 옛날 성인을 찾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옛날 맞나요? 당나라에선가? 당나라 뭐 한나라 말기 당사 한나라 때죠. 초기에 한나라 초기에도 무고의 난이라고 할 때 무고라는 거 이걸로 쓰죠. 그죠. 이 무당들 활용해서 이게 두루두루 병들게 하는 거. 이를테면 우리 뭐 얼마 전에 갔던 저 누구예요? 창경궁에서도 인현왕후 무고한 장희빈 같은 경우도 이게 무고라고 할 때 무고 개념. 원래 보통 그냥 고한다 개념이 아니라 그 무당들이 그저 이 나쁜 짓을 해서 상대방 어떻게 병들게 하는 이런 걸로 표현할 때도 무고 개념을 이렇게 씁니다. 자, 고는 보죠. 고는 서괴에 공자가 말씀하신 서괴전에 이 희수인 자 다른 사람을 기쁘게 따르는 것은 그냥 덩달아서 막 따르다 보면 틀림없이 유사 일이 있음이라 일 나게 돼 있죠. 무작정하고 또 따르다 보면은 그 앞에서 나온 그 지수 아니 택례숙계 택례숙계의 효사에서는 철저하게 도로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왜 사람들이 그냥 하면은 그냥 좋아서 그 다음에 사사롭게 따르기 때문에 경기에서 다 그렇게 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도로서 따를 사람들은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곡괴를 설명하면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곡괴가 나오게 된 과정은 사람들을 기쁘게 그저 기쁜 마음으로 저 사람 따르니까 좋다 하면서 무작정 따르는 거죠. 요즘에 뭐 아이돌 누가 따르고 뭐 따르듯이 그럼 반드시 일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수지 고라. 그래서 고로서 받았습니다. 이 고 속에는 그래서 유사라 그러는 것은 뭔가 틀림없이 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 났어. 그러니까 일 났다는 건 결국은 병들은 것이 되고 병들은 것은 결국 고쳐야 되니까 그 두루 다 담은 뜻으로 해서 고라 그랬습니다. 승이괴지 의하여 두 괴의 뜻을 이어서 이위 차해라 그 다음을 두었느니라. 택례숙계에서 희의 기쁠 희자의 희는 뭘 얘기한 거예요? 기쁘게 따름이라는 거 앞에서 내지 옛괴가 있었죠. 내지 옛괴 택례숙계. 그러니까 앞에서 겸손한 군자가 다스리다 보니까 다들 기뻐하는 상이 되고 기쁘면서 또 따르게 되는 상이요. 그래서 내지 옛괴와 택례숙계 두 괴의 뜻을 이었으니 이제 정자는 그렇게 해서 또 본 겁니다. 이위 차이라 이로써 그 다음에 곡괴가 그 다음이 된 것이라. 희열이 수여 인자 그죠? 부 수열이 희여 인자는 무릇 다른 기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르는 것은 필유사라 기쁘면서 막 따른다 그저 좋다가 일나죠. 그래서 일이 있음이라. 무사적 일이 있음이니 무사적 하이 하술이요. 만약에 일이 없다면 무슨 기쁨이 있을 것이며 무슨 따름이 있겠는가. 그죠? 사람들이 기뻐야 할까요? 공부도 기뻐야지. 즐겁지 않으면 이 공부 돼요? 어거지로 요새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어거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는 즐거우면 하는 것입니다. 고소이 차수해라.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이 숙계 다음 하는 바이라. 고는 사예니 그죠? 고는 사예라 하니 고는 바로 일이라고 하니 고비 훈사요. 고는 뜻이 사가 아니고이죠. 고라는 말 자체가 그냥 일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고가 일이 되냐면 내 유사해라. 그죠? 자체가 일이 아니고 일이 있기 때문이라 이 소리예요. 일이 있기 때문에 그죠? 유사라. 그래서 위계 사나 유풍하니 괴됨이 산 아래에 바람이 있으니 풍제 사나하니 그죠? 바람이 그래서 그 산 아래에 있으니
과산이 회즉 물난하야. 만약에 과산이라 우산인가요? 바람이 산을 만나서 한번 딱 소용돌이를 치면, 그죠? 한번 빙 돌면은 모든 그 속에 있던 그 물건들이 다 어지러워서 시위 고상이라. 그래서 이것이 병드는 상이니라. 난리가 나니. 그래서 고지 뜻은, 고의 원래 뜻은 뭐냐면 괴란이라. 다 무너지고 어지러워짐이라. 그래서 제 문에, 그런데 그 글에, 그래서 그 문체가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이 위 고명 아니 회 벌레 충이죠. 충명이니, 그죠? 그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충자라는 글자와 구른 명자가 되니, 명지유회는 아니 유충은, 그죠? 그 그릇에 벌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괴지의라. 이것이 바로 고개 다 무너지고 그저 썩고 무너진 그 뜻이라. 좌시전에 좌시전에 이르기를 풍락산하고. 이게 거기 때 나온 그 내용이구나. 요때가 언제냐면은 누구 때냐면은 풍락산에 그 바람이 산에 떨어지 소궁원년. 저기 노나라 소공 원년이 되고요. 실제 요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진나라 평공으로 알고, 진나라 평공. 진나라 평공이 뭐냐면은 그 진나라에 가서, 아마 진나라의 의사가 요 굉장히 많았던가 봅니다. 진나라에 가서 그 진나라의 그 의사인 누구냐면 화신가요? 화중? 진나라의 그 화중이라는 의사가 아마 이런저런 병을 참 잘 보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진나라에 가서 저 화중이라는 의사 좀 데려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그 화중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쭉 진단을 해보더니 바로 그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한 내용, 요거 다음 시간에 한번 요거 원문 한번 읽어볼까요? 해석하는 방법 요거 하고, 좌시전에 보면은 삼풍곡계 이제 점괘를 만나가지고 풀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거 한번 다음번에 원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지금 산에 떨어졌고, 바람이 산에 떨어지고, 이게 여자가 남자를 그저 혹하게 해서, 그죠? 혹하게 했고, 혹하게 한 것이라. 얘는 또 잘 보면은 전체 괴상이 어떻게 하면 장녀가, 그죠? 장녀가 하어 소남, 장녀가 저 소남보다 아래에 있으니 그 뜻을 어지럽혔고, 그 다음에 풍산이 회에, 그죠? 바람이 산을 만나서 한번 휘두름에 모든 그 속에 있던 물건들이 다 요란해지니, 다 흔들흔들하고 그냥 난리가 한번 났으니 시위 유사지 상이라. 이것이 바로 유사의 상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내용 다음 시간에 하나 갖다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고자는 사야니, 그죠? 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이니,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우리 바람이 묘한 회오리 바람 한번 휘몰아쳐가지고 산에 나무들 다 뽑히고, 아파트 웬만한 데 나무들 다 뽑힌 적이 있었죠. 그건 굉장히 드물죠. 이런 데게 보통 회오리 바람 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들은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고의 치지, 그래서 이미 그저 병들면은 다스려야 하니, 이것이 그래서 또한 일이니라. 이 괴지상으로 얹으면, 괴상으로서 말한다면 소위 성고예요. 상 자체는 이미 바로 뭐에 좀 먹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괴지재로 말하면, 괴의 재질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좀 먹었으니까 소위 치고해라. 그래서 그 좀 먹은 것을 다스리는 것이 되느니라. 다스리는 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먹은 것을 다스리는 것은 산풍곡계, 위아래에 그 도움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는 원형하니 이섭대천이니, 뒤에 보면은 선갑삼일 하며 후갑삼일이니라. 오히려 고는 크게 형통하니 그랬죠. 다 좀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일을 해서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한 그러한 또 인물들이, 그래서 요런 때일수록 오히려 크게 형통하니, 왜? 내가 일을 한 만큼 빛이 나니까.
그래서 자 이러한 그 고괴의 어려운 때를 능히 건널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자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이섭대천이라 그랬습니다. 아 험난한 일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대천 개념은 험난함을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히 물개놈 4개 전체적인 괴상을 보자면은 배합계는 어떻게 아니 저 먼저 혹계부터 볼까요? 혹계는 뭐가 되나요? 혹계는 내택귀매. 그 다음에 도정계는 뭐가 돼요? 여기 되는 거죠? 서로 도정계는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착종계는 바뀌는 거 그대로 바뀌는 거 풍산 점괘가 되죠? 아니야 맞죠? 풍산 점괘. 그 다음에 배합계는 역시 뭐야? 택례 숙계가 되나요? 그러니까 배합계, 도전계 둘이 같고 그래서 택례 숙계에서 고라고 하는 거 어쨌든 따르다 보니까 좀 먹고 그죠? 그래 좀 먹게 된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뇌택귀매 그래서 좀 먹다 보면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큰 일이기 때문에 일이라는 건 사람의 대사 가운데 시집가는 거죠. 그죠? 돌아가는 일이 되고 그다음에 풍산점 그대로 놔두면 뭐 그대로 이거를 잘 고치면은 역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점차적으로 다스리면은 나아진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참 희한한 말이 나오네요.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천간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갑이 여기서 오죠. 갑을 자 병정 그 다음에 무기 경신 그 다음에 임개 이렇게 되죠. 선갑삼일 하면 갑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죠. 자,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앞서 뭐예요? 앞서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서 3일이다 그러면 신, 임,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후갑삼일 그러면은 을, 병, 정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자 우리가 가을거지를 다 이뤘습니다. 가을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이듬해 봄에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때 준비한다라는 거죠. 가을에.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모든 것을 잘 거둬가지고 차곡차곡 잘 정리해 놓은 거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차곡차곡 1부터 10까지 잘 정리해서 이때 요 기간이 준비 기간이 되는 거죠. 준비 기간을 거쳐서 요때 시작을 하면은 그 일이 정령 언제 이루어지더라? 정령하는 때. 요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요때가 되고 우리가 여기가 뭐냐면은 팔계상으로 보면 후천 팔계상으로 보면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요 시기가 바로 치역호곤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모든 것은 자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본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령 앞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씨를 뿌리면은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과정이 요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열매가 요때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문왕이 쓰신 글입니다. 문왕이 굳이 요 말을 쓰신 것은 바로 뭐냐면 자 고라고 하는 것은 산나래가 두루두루 좀 먹었다. 두루두루 지금 세상이 그 난리에 온 나라 아니 실은 잘 보면은 그죠 간토 산 아래의 모든 땅들이 뭐가 된 거예요? 물천지 물바다가 된 거죠. 물천지 물바다가 됐을 때 아까 얘기했을 때 자 우공편에 우공편이라 그 우서 익직편에 보면은 그 누구냐면 우가 순임금에게 자 고하는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익직편인데도 불구하고 또 나오죠. 대우모도 앞에 있지만 거기 뭐냐면은 앞에 자 단주는 요임금의 아들이었지만은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고 그죠 워낙 나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는 거기가 임금자리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금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신 요임금이 순임금을 발탁해다 그 위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죠. 잊지 마시고 저 또한 그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준 소임이 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치수사업을 했지만은 누구냐 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수사업을 했죠. 곤이 치수사업을 했지만은 오히려 오행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홍범에 보면 오행의 질서를 어지럽혀서 누가
순임금이 곤을 귀양을 보냈죠. 귀양을 보내서 거기 가서 귀양 가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귀양 가서 죽을 극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귀양 가서 죽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발탁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 그 얘기가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내가 도산시에서 장가를 들었다라고 한 말 그 앞서서 나는 이것들을 잘 그 단주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매우 그죠? 이 분노하면서 서글퍼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 소리에 장가를 갔는데 거기다 뭐냐 신임계간만에 그죠? 신임계간만에 집을 떠나가지고 갔습니다. 이 소리에 나는 단주와 같은 비록 아버지가 저랬지만은 거기 더군다나 요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랬던 거 아니 그 단주같이 됐는데 저는 결코 그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신혼의 단꿈을 겨우 요 4일밖에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대토목공사에 투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마 만에 8년 동안 집 앞을 지나는데도 단 그 3번이나 지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거를 거기 스스로는 뭐라고 하느냐 개가 태어나가지고 그저 응애 하고 우는데 그 애를 한 번도 내가 안아주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필성오복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복을 다 도와서 이루었다. 이 저기가 치수사업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각 지역별로 그저 땅을 다 나누죠. 진 산과 땅을 표현해서 이제 5학을 두루 나누고 전국을 뭐 12사를 두고 해서 12목을 쭉 두고 그 다음에 부세까지를 다 합니다. 그 땅에 그 토질은 얼마가 되고 전부 다 9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죠. 토질은 얼마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요 곡물은 뭐가 되고 그래서 그 부세를 하는데 상중하 몇 등급으로 할 것인가까지를 다 정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필성오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 임금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가 이런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령그래서 나라가 편안히 잘 다스려졌다라고 하는 요 뜻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문왕이기 때문에 문왕이 이런 말씀을 쓰시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역사적 근거에 기원을 해가지고 이게 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저 쉬운 7번째 나오는 어디냐면 뭐예요? 손꾀에 한번 나오죠. 중풍 손꾀에 보면은 이번에 손꾀 중풍 손꾀니까 손꾀 구호요에는 뭐가 나오냐면 선경3일 후경3일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중풍 손꾀 같은 경우는 누가 썼느냐면은 누가 써요? 주공이 쓰신 거죠. 그럼 주공도 주공이 맡은 그 당대 앞의 역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공이 이 손꾀에 바로 구호의 임금이 되기 때문에 지극히 공순하면서도 세상을 두루두루 이렇게 풍동, 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의하자 막지를 호래하고 그 다음에 요야 흔드는 것은 그저 막지를 호풍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풍동 개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세상을 다 이렇게 해서 풍동시킨 지극히 공순한 임금이 어떻게 했느냐. 은나라 천자의 나라를 치고 이거죠. 천자의 나라를 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을 바로 선경3일 후경3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서경에 어디를 같이 보시면 되느냐면 이때는 무성편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무성편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맨날 몇월 며칠에 그죠 무슨 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요이치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때는 무성편을 보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아까 그 익직편 찾아서 한번 읽어 보셔요. 서경의 그 말씀들이 그 경문들이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면은 쉽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이끌어내서 해석을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경3일이니까 정령, 그죠? 정령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일을 새로 시작하고 그래야만이 정령, 그죠? 이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면 우리가 비로소 편안하게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지뢰 복귀 개념으로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7일 내복 개념이기도 합니다. 7일이면은 다시 와서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때 7일 내복이 꼭 7일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 평생 안 올 수도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죠? 7달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은 70년 그러면 저 죽어도 절대로 못 누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령, 그죠? 먼저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죠? 마침을 이루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죠? 종즉, 여기서는 종즉 유시 개념으로 표현돼. 왜냐하면 선경 하면은 경에 선경 3일 어때요? 무기 정이죠. 그 다음에 후경 3이라면 정님 개죠. 그래서 이건 종즉 유시로 공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종즉 유시 뒤에 보면 뒤에 공자가 이제 종즉 유시니까 자 선경 3일에서 그러니까 선갑 3일하면 개가 되는 거죠.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정령하는 이치도 있고 7일내복의 이치가 있고 종즉 유시의 개념이 다 그렇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는 이러니까 다시 앞에 가서 정자의 전을 봅시다. 고는 원형 아니 이섭대천 아니라 기고즉 부치지리라. 그죠? 이미 좀 먹으면 그죠? 이미 좀 먹으면 다시 다스려야 하는 이치가 있느니라. 자고로 치필인난하니 자고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지러움으로 말미암으니 난즉 개치는 어지러우면 그 다음에 다스림을 시작하는 것 여는 것은 그죠 개치 다스림을 여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자연예라 이치의 자연함이라 여괴지죄는 괴의 재질 여괴지 죄로 여의 괴의 재질로서 이치고 즉 그래서 그 고를 다스린다면 능치 원형예라 능이 크게 형통함을 이루니라. 고지대자 여기서 괴의 재질로라고 표현한 거는 왜 그래요? 이러한 괴의 재질 고의 괴의 재질이 어떤데요? 위로는 후중한 덕이 있으면서 아래로 베풀면 어떻게 하다? 스스로 간에 공순함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스스로가 후중한 덕을 갖추고 아래를 대함에 있어서 공순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한 재질이 있기 때문에 그죠? 고를 다스린다면 등이 크게 형통함을 이루니라. 고지대자 고의 큼이라고 하는 것은 제 시지 갓난 험조예라. 바로 때의 갓난함과 험조함을 바로 건너느니라. 건너니 그러므로 왈이섭대천이라. 그래서 우리가 갓난이라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갓난이라라고 하는 말은 보면은 자 어지럽다라고 하는 거. 자 어렵다라는 말. 갓난이라는 말이 자 우리말로 되면서 뭐예요? 가난이 니은 탈락 현상이 일어난 거죠. 니은 탈락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가난한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는 마음에 복이 있나니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죠? 가난하다. 우리 가난 개념은 경제적 개념인데 그래서 갓난이라라고 할 때 참 어렵다라는 요 자체가 글자가 보면 대혁이라는 말이 나오죠. 혁자. 그죠? 요 글자 자체가 잘 보세요. 그죠? 대혁 개념 이렇게 나옵니다. 대혁이라 크게 그죠? 건너는데 어디서 건너느냐? 간방과 이방이라 이런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여기서 종즉 유시의 시작이 어디냐면 여기가 동북간이죠. 그래서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곳. 그 다음에 오전에서 오후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할 때도 이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변동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큰 인류사적으로 볼 때가 문명이 지극히 발달된 그죠? 요 시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요 과정이라 그래서 갓난 하면은 그대 뭐가 붙어요? 신고 끝이죠. 갓난 신고 그때 그죠? 고는 여기고 갓난 신고 끝에서 신고를 거쳐야만 다시 요 과정 어리고 나서 다시 도래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갓난 험조를 건널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섭대천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성갑삼일 후갑산 길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